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죠. 뭐 조금 멘탈 약하신 분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전에 대비가 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었던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를 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간 시황 올려드릴 걸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거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에 답이 나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옵션 시장 포지션을 한번 보게 되면 일자별로 보면 풋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날 장 보고 그 주 일요일 날 이게 금요일이었으니까 그 주 일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월요일 날 여기 외국인들 풋옵션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는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변동성 이후에 올라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매매를 하는 거다. 저 포지션을 잡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장에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풋을 추가로 더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만큼 그때는 이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건 없었고 하나도 자, 풋 매도가 더 늘어난다라면 시장은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였죠. 월요일 날 보시게 되면 엄청났어요, 진짜. 월요일 날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냥 사놓으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장중에 보니까 오전장부터 풋 매도가 계속 늘어요. 계속 늘고 뭐 나중에 종가에 보니까 1,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심지어 저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1,700억을 매도를 쳤어요. 풋을. 자, 풋매도 포지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와야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고요. 이거는 또 그게 내가냐 외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 개념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려워요. 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선물 옵션 그 개념이 궁금하시고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채널에. 보면 선물 옵션이라는 재생 목록에 보면 선물 옵션이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초적인 거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때 제가 2020년에도 대바닥을 잡아낸 게 이 외국인들 풋매도를 보고 대바닥을 잡아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 주식을 질러야 되는 그런 날이었었죠. 그래 저도 이 우리 생방송 방에서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월요일 날 딱 보니까 풋 미결제가 저 풋 매도가 외국인들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큰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방송방에서 이날은 못 샀어요. 이날은 못 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몇 종목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그리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토마토 증권통에서 그 유튜브죠. 증권통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게 있는데 목요일 날 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종목들하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채널에서는 일요일은 오늘은 영상 찍는 이 시간은 토요일이지만요. 일요일은 시장에 대한 거 그리고 수요일은 종목에 대한 걸 올려드리지만 그쪽에도 아마 이번에 목요일 날 엊그저께 한 거 보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날은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지고, 그래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내 본능은 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성은, 야, 이렇게 빠졌잖아. 내일 아침에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두 개 이성하고 본능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 이성이 이겼죠. 그래서 이날은 못 사고 그 다음날 좀 더 비싸게 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저 파생시장 제가 포지션하고 요거는 선물시장이고요. 뭐 근월물, 그 다음에 차월물,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그 다음 요거는 월별로 요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정리하는 게 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가끔 가다가 이럴 때 한 번씩 엄청난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참, 예, 24년 됐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걸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감도 얻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겁없이 그냥 산 겁니다. 화요일 아침에 시가에 겁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생방송방에서는 그 전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놨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이 수급을 한번 자기가 HTS 켜면 다 나와요. HTS 켜면 다 나오지만 자기가 정리해서 이렇게 느껴보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한 차례 좀 큰 폭풍은 지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워낙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게 두들겨 맞은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왔다 갔다 출렁출렁 이런 모습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로 급락하고 완전히 작살나는 장, 그런 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 있죠. 미국의 대선 11월 5일입니다. 지금 이제 해리스가 전국 단위 설문조사에서 트럼프를 이겼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해리스가 좀 선전을 해서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 경기 침체라는 거, 저는 왔으면 여기에 제가 이 경제 지표들도, 미국 경제 지표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CPI하고 PC,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소매 판매, 그 다음에 PPI, 뭐 그 다음에 PMI, 그 다음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 산업 생산 이런 것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소비자 기대, 소비자 평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이런 것들 제가 나오는 대로 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원래 미국 재무부에서 이렇게 틀어막고 안 그랬다라면 경기 침체는 아마 작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있어야 와야 정상인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 재무부에서 틀어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살짝 약한 경기 침체 왔다가 들어올렸으면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도 안 하고 미국 재무부에서 나서서 해결했죠. 우리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지역은행들 뭐 파산하고 막 엄청나게 또 힘들 뻔했던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앞서서 그냥 나서서 다 틀어막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부에서 푼 돈으로 경기가 지탱되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왔으면 벌써 작년에 왔는데 아직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대선 때문에 틀어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징후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재무부가 나서서, 옐런 장관이 나서서 미국 대선 있을 때,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먼 수를 써서라도 틀어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일본은행에서 부총재가 나서서 시장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우리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도 아마 그 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도 아마 미국 재무부하고 얘기가 돼서 올렸을 거예요. 근데 금리를 그렇게 갑자기 좀 세게 올리니까 이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아마 일본은행도 그렇고요. 앨런 장관도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일본은행 총재가 아니라 부총재가 나서서 진화를 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미국 재무부 쪽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불안하면 저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기기 힘듭니다. 못 이겨요. 자, 미국은 그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요게 그 과거에 저 집권당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직전 3개월 정도에 시장이 좋고 경기가 괜찮으면 집권당이 거의 이겨요. 이길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거나 시장이 막 불안하면 그때는 못 이깁니다. 그때는 정권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거를 앨런 장관이 잘 알고 또 앨런 장관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미국 지난번 대선 있고 난 다음에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앨런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서웠다. 뭐 몇 달 전에 한 얘기인데요.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봤다.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앨런 장관이.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트럼프는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았네요. 이거 틀어막지 않겠습니까? 뭔 위기가 있다면. 그리고 돈을 살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기는 좀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끌고 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인가 5월 달에 제가 우리 채널에서 또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적어도 CPI 지표에 들어가는 원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지표에서 빼버렸어요. 이렇게 중국이나 할 만한 이런 것들까지 해가면서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때는 저도 끝나고 난 다음 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날씨 좀 선선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 9월달, 10월달 이때 되면 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여차하면 뭐 고버스나 이런 걸로 계좌를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 관리는 했어요. 7월 뭐 저 중순 정도에 저 주식을 좀 많이 팔아놓고 그 다음에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그 다음에 그 판 거를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때 위에서 고퍼스를 안 들어간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고퍼스 들어가는 것보다 현금 냅뒀다가 빠져내려오면 주식을 잡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퍼스는 안 들어갔어요. 왜? 빠져도 올라오는 그런 반등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 큰 틀에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저 미국 시장 대선 전 뭐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렁출렁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 근데 좀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다가 들어올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 보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왔다 갔다 출렁출렁 이런 모습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가치는 빠지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얘네들은 옵션 쪽에서는 뭐 양매도를 치거나 뭐 한쪽에 매도를 치거나 하면서 시장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변동성이 있더라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 요런 거를 체크 포인트는 요런 게 좀 있어요. 다음 주에는 CPI가 나옵니다. CPI가 나오는데 자, 요거 미국 CPI죠. 헤드라인은 2.9 정도. 그리고 이 월별 전월 비해 갖고는 헤드라인이나 그다음에 저 근원 물가나 마찬가지 0.2% 정도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전달보다는 좀 올라오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저 헤드라인 저 전년 동기비는 3.0에서 2.9로 떨어질 걸로 좀 예상되고요. 저 근원 CPI 마찬가지입니다. 3.3에서 3.2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자, 뭐, 요 정도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좀 안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 CPI가 좀 더 높게 나온다라면, 그쵸?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러면서 또 변동성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극복이 되는 그런 변동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은 되지 마시고요. 파생시장 포지션을 잘 보면 시장에 대한 대답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파생시장 포지션 이게 결정적인 힌트를 줬었죠. 자,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 변수들도 좀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 시장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전에 한 2, 3주 정도 전까지는 주식이 비싸서 와, 이거 주식 살만한 종목이 없다. 좀 불안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면서 주가들이 다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야, 이건 사놓으면 뭐 얼마를 먹어도 먹겠다, 사놓으면 돈 되겠다 싶은 종목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도 뭐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럴 때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시장 움직임들 예상되는 부분들 출렁출렁 변동성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큰 틀에서의 시장은 뭐 위쪽으로 이렇게 결국은 갖다 놓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체크 포인트들은 파생 시장 수급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되게 많아서 그게 조금 걸리긴 걸려요. 좀 마음에 걸리니까 선물 시장하고 요 파생 시장 수급 잘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는 CPI 발표되는 거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